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보내면서 이거 서프라이즈한 소식들이 연이어졌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증시 토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크게 낮아지고 오히려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차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주 관심을 깊이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지난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급등했고 중국은 지준율 일하 소식을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훈훈한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단단히 입고 나왔는데 추위가 옷 속을 파고드는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온기가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느낌이죠. 자, 그렇다면요, 한국 증시 언제 정도 따뜻한 온기를 확인할 수 있을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정말 빨리 시장에서 금리가 인하하는 쪽으로 갈지도 몰라, 이러한 이제 예상이 생겼는데 바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겠다, 무조건 매파적으로 가지 않겠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날카로운 매의 발톱을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전에 언급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찬기운이 주식시장에 공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주식시장이 추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좋은 소식이 있어도 확실하게 시장이 앞으로 쫙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종종 언급드리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요, 원귀 매물. 이거 무섭습니다. 원귀, 무서운 귀신. 원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이게 뭐냐, 시장이 하락을 할 때요, 이게 다이렉트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쉬어가면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악성 매물들이 쌓이게 되는데, 요 악성 매물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요, 이게 어떤 심리가 작동하면 내 본전이 됐어 라든가 손해가 좀 많이 줄었어 라는 그런 심리 속에 투매를 합니다. 이 가격 왔네, 빨리 팔아야지, 빨리 팔고 도망갈 거야. 그게 바로 원귀 매물로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확실하게 상승세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호재가 가득한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요, 원귀 매물과 긍정론자의 매수세가 서로 충돌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간간히 보면은 하루 단위로는 생각보다 깊이 빠져서 시장을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모습이 마치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우리 저희 세대는 요즘 세대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지금 중년 이상 세대 분들은 연탄불 떼던 그러한 집에서도 생활하셨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불 밑에 아랫목은 따뜻한데 따뜻해, 더워해서 이불 벗어제끼고 딱 일어나는 순간 머리 위로는 찬바람이 슝슝 지나가는 우풍. 마치
마치 이런 느낌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시장이 하락했다 그러면 여기 호재가 있어, 아주 좋아, 따뜻해, 올라가 볼까 그러면 위에서는 찬바람 슈 우풍이 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한번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추세가 살아난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자, 대다수의 투자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추세선 분석입니다. 뭐 저 같은 가치 투자자는 추세선 분석보다는 회사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시장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저평가 국면이다, 요 부분을 중요하게 보지만,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든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저 시장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떤 과감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 후에야 무언가 이제 따뜻한 기분이 장악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여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지금 이렇게 치고 있죠. 예, 여기 슉슉슉 보면은, 자, 월요일에 제법 크게 반등했다가 하락 추세선에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또 때마침 2050선은 여기 원기 매물이 두텁게 깔려 있다 보니까, 예, 확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요 하락 추세선을 넘어서서 주가지수가 2050에서 2100포인트 안에는 들어가 줘야지만, 완전히 냉골에서 살짝 조금 이제 한숨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 위에 하락 추세선은 넘어줘야 하는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 하락 추세선은 지난 10월에 만들어졌던 그 상승 추세로 가려다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연결한 하락 추세선인데, 저 선은 넘어줘야지만 완전히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가 왔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뭐 가치 투자자라도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보시면은 뭐 투자에 참고할 만한 그러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 가장 먼저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예,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시장을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에서는 더 하락세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매도 투자자가 내가 공매도한 주식이 또는 공매도한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게 됐을 때는 계속 시장이 하락할 거야, 무조건 공매도, 이렇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이론적인 손실률이 무제한입니다.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한 투자자는 저 추세선이 상향 돌파되면, 주식시장이 상향 돌파되게 되면 바로 쇼커버 매수, 바로 되사들이는 그 매수세를 보이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 정말 허무하게 대형주들이 찹주처럼 급등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흐름들이 차후에 추세선을 상향 돌파할 때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하락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여기 지지부지한 시간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추세선을 돌파하려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이 저평가된 시장의 특징은 향후에 이 하락 추세선을 뛰어넘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심리 분위기 지금은 마치 냉골 바닥 같아요. 예. 앞서서 이제 옛날 예, 연탄 난방하던 시절 얘기를 드렸는데, 냉골 바닥, 예, 연탄 꺼지면은 차디차게 식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또 아랫목에 물 한 대접 놓으면
아침에 보면 땡땡 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냉골바닥. 예,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주식 매수를 감히 외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된 상황인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그렇지만 감히 강력하게 지금 뭐 매수세를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용기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거를 최근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주말에 제가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뭐 주식 사야 될 때냐 뭐 이런 이제 뉘앙스로 묻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사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이 바닥이란 것을 알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예. 친구들 말은 뭐 아니면 더 얘기해요. 깔끔하게 얘기해달라. 그런 뭐랄까 욕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테이블 한쪽에서는 국가 경제가 위기다라는 그러한 예, 아주 심각한 얘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뭐랄까 이제 제 자신도 약간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나 보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들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이제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중시는 나중에 좋아질 것이야 라고 제가 운을 떼면 뭐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어찌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참 저런 거 보면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매 명절 때마다 출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한다는 소식이 있죠.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 부정적인 것만 보면 계속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긍정적인 걸 보면 또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런 관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최근에 똑같은 날짜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똑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스키장 인파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근데 어떤 언론사에서는 그 많던 스키장 인파 어디로 갔을까 하면서 부정적인 경제 상황을 피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언론사에서는 겨울 축제 인파가 북적, 전국 스키장에는 스키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혀 틀리죠. 관점의 차이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을 기회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없는 폭락의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쭉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뭐 IMF 때처럼 그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도 아니에요. 혹은 어쩌면 작년에 1년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그렇게 나빴을까? 예, 뭐 여러 가지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언제 있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군중심리. 2008년 말 그리고 2003년, 2004년을 보내면서 그때 당시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 그때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 IMF 직후에 한국 증시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03년 저때 한국 증시가 또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늘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 저평가되었던 증시 뭐 지금 당장은 강세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하락 추세선을 하나씩 넘어 올라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나중에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군중심리는 경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를 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답글 하나하나 다 잘 보고 있습니다. 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답글 남겨주시면서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증시 토크에서는요, 자, 지난 목요일에 시작을 했죠. 투자 원칙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